한 유명 야구인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문제를 되돌아도게 만드는 커다란 논쟁으로 번지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류중일 전 감독의 며느리에게 제기된 한 의혹에서 시작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네, 바로 이 말처럼 말이죠. 이 사건은 더 이상 관련된 몇몇 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문제 제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아주 무거운 질문이 되어 돌아온 거죠. 우리의 교육과 아동보호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물음이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사실 한 가족 간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어요. 유명 야구인 가족,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의 전 며느리, 이들을 둘러싼 고소장이 하나 접수되면서 아주 사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직 교사가 자신의 제자, 그것도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었죠.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 수준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데요. 그럼 공식적으로 제기된 의혹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소장에 담긴 세 가지 핵심 주장을 통해서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소인 측이 내세운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부적절한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 둘째,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바로 세 번째인데요. 이런 만남의 자리에 교사 자신의 어린 자녀까지 함께 있었을 수 있다는 아동학대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의혹과 정황 증거까지 나왔는데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세 번째 섹션, 검찰의 공식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고소인은 분명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바로 그 시점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 자체보다 그게 언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게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자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내린 최종 결론이 바로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죄가 없다는 뜻의 무죄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재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아낼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니까 일단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딱 이 정도의 결론인 셈이죠. 하지만 법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 논란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고소인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한편 이 사건을 아예 사회적인 의제로 끌어올렸어요.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싸울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한 교사와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 우리의 법과 교육 시스템이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라는 아주 크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섹션입니다. 법적으로는 결론이 났지만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사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나 권력관계가 얽혀 있을 때 과연 지금의 수사 기준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엄격하고 또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육 현장의 심장부를 향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잖아요. 이 본질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학생이 동의했다는 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동의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또 제어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 정황을 피해자 스스로가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이 법의 문턱 혹시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그 높은 벽 앞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상태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과 아이들의 보호에 대한 진저 논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마 수사 기록 안에만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와 양심, 그 경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법의 잣대로는 부족한 그 영역을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까요?